앞에 주어가 빠졌죠? 이거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추미애, 임종석 놓고 고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뭐 제안을 하고 거절했다는 얘기 나오고 여론조사에서 한번 조사해봤다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최근에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동작을인데 가상대결한 여론조사예요. 이게 언론사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밑에 나갑니다. 그 출처나 이런 건 나가는데요. 일단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됐죠, 지금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추미애 전 장관을 가정해서 가상대결을 봤는데 44대 34이 나왔어요. 이거 오차 범위 벗어나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거다. 자, 그런데요. 같은 지역에 다른 인물을 놓고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역인 이수진 의원을 놨는데 41대 37이에요. 이건 오차 범위 접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동작을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자, 다음 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여기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여기는 출마를 하게 돼 있죠. 추미애 전 장관도 여기다 놓고 보니까 33대 31. 요거는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요, 사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 출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도 있어요. 여기는 30대 33. 임종석 전 실장이 조금 앞서요. 물론 오차 범위 아닙니다만.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양쪽 모두 다 추미애 전 장관이 쉽지 않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전략 자산에 아주 유능한 분들은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비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송파의 어떤 지역을 제가 요청을 한 바는 사실입니다. 메시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보고 저희들도 전략 공관위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후보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국민의힘 후보로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거군요. 윤지준 대표. 예. 추미애 전 장관 두 지역구 가상대결 결과 보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우세는 아닙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을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여러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추미애 전 장관을 굳이 그 지역에 연고도 없고요. 뭐 관련성도 없습니다. 단지 정말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고민정 의원 지역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예. 새로운 지역구를 골라줘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중구 성동과 뭐 동작을 뭐 몇 군데를 이렇게 조사했다고 그러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근데 지금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밝혔던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주역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예. 아무래도 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쪽의 지지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임종석 실장은 그런 부담이 좀 덜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일각에서는 정말 뭐 보수 정권 교체 뭐 1등 공신 이런 이제 희화화까지 될 정도로 너무 거칠게 플레이를 했다 보니까 이런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중도층 또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불안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지역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 지역 주민에게도 약간 심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한미수 대변인, 지금 당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임종석 전 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을 놓고 어떤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두 분 다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전략 지역구에
그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는 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다른 지금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후보군들, 인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돌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한 군데 말고도 어느 곳이 진짜 적합하고 상대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할 때 이길 수 있는가? 예. 이건 당에서 판단하기 위한 조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의 뭐 전략 지역구가 선정이 되거나 뭐 그 이후에 논의가 될 거라 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보도 보고 또 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임 전 실장께서는 뭐 현재로서는 흔쾌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성동갑이라는 지역은 그 현역 의원이시죠. 아직은 현역 의원인데 지역구로 옮기신 그렇죠. 그 저기 홍익표. 원내대표 근데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여야 모두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은 이미 진즉에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건 당 지도부, 특히 전략공관위에서 전략적 판단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공관위원장께서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에게 다른 지역을 또 제안을 하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서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조만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는 홍익표 의원이 물러나고 홍익표 의원은 강남 쪽, 서울 강남 쪽에 출마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중구 성동갑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선이 유리한 곳. 그리고 최근에 임종석 전 실장이 제안했다는 송파갑은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 이렇게 꼽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곳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제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상당히 쉬워 보이는 곳은 자꾸 추미애 전 장관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논란과 갈등의 어떤 이유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 건가? 글쎄 이것도 뭐 당에서 민주당이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결정하겠지만 이게 또 반발과 잡음이 나올지 그렇지 아닐지 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조국 신당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고민거리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좀 묘한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중당적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원들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질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당 가입은 한 정당만 가입하게 돼 있죠. 실제로 중복 가입이 된 분들도 제법 있어요. 원래 뭔가 이렇게 단속이나 파악이나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중복 정당이 가입돼 있다고 해서 뭘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실제 처벌된 경우는 별로 없어서 유명무실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중당적은 안 된다라는 게 정당법상 분명합니다. 유석 대변인 이거 뭐예요? 이중당적은 정당법상 안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중당적을 해도 된다. 물론 이게 농담 반 진담반처럼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확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당과 아니고. 이 정당에 모두 당원 자격을 가져도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도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얘기인데 그 이중당적 가지고 있는 거요. 그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징역 1년 이하예요. 한 번도 그것을 의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많죠. 이중당적 본인이 또 스스로 어느 당을 들어갔다가 뭐 탈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희미해서 본인이 모른 채 이중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 또 당들이 또 합당하고 뭐 또 찢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흘러가서 아직도 당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이 새로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세력 이거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생각지도 못한 약간 편법 같은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중당적 정당법상 분명히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고 뭐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러네요.